09년생의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시가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올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 변화를 처음으로 겪을 학생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여러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준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 학점제의 실시입니다.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 고교 학점제의 핵심입니다. 2022 개정 교과로 학기별 평가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같은 과를 지원하더라도 선택하는 과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유형별 유불리를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편제입니다. 11월부터 학교별로 교육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 가이드가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12월 초 서울대 2028 대입 개편안 발표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자격 조건은 일반고로 제한됩니다. 정시는 수능으로 1차 선발하고 최종 선발에는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포함된 내신이 40% 반영됩니다. 이 개편안의 발표로 마지막까지 원서 접수에 고민이 있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선발 시기별로 정리하면 5월 영재학교 입시가 가장 빠릅니다. 영재학교 최종 합격자 발표와 비슷한 시기인 8월부터 정기학교 중 과학고가 원서를 접수합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입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정기고인 과학고에 불합격한 학생은 후기고인 등록자사고나 일반고에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과학, 수학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지원 자격은 고1까지입니다. 교육부 관할이 아닌 영재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국 선발 8개 학교입니다. 권역별로 지원 가능한 과학고는 전국에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학력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 과학고는 경기북과고 1개뿐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올해 경쟁률이 8대 1이었습니다. 때문에 이후 경기도에 최소 2개 이상의 과학고의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과목 또는 국영수 과사 등 주요 과목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는 전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줄여서 말하는 전사고가 10개 학교입니다.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는 28개 외국어 고등학교, 8개 국제고등학교는 권역별 지원이며 해당 시도에 학교가 없으면 다른 시도에 있는 외고, 국제고에 지원 가능합니다.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추첨으로 선발하는 서울 15개 학교,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서울 지역외 8개 학교도 있습니다. 화면의 표는 지난 3년의 중3 학생 수와 각 고교 유형별 총 지원자 수입니다. 올해 2025학년도는 전년보다 468명 줄어든 19,994명을 모집했고 35,189명이 지원하여 특목자사 전체의 경쟁률은 1.76대 1을 보였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조금 상승한 수치이며 총 지원자는 작년보다 172명 줄었지만 모집 인원이 줄어들어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고교 유형별 모집 인원은 전국 중3 학생 수 대비 영재학교 0.20%, 과학고 0.38%, 전국 자사고 0.60%, 외고 국제고 1.56%, 광역 자사고 1.91%로 중3 학생 수의 4.66%를 특목 자사고에서 모집했습니다. 고교 유형별 지원 인원은 영재학교 1.22%, 과학고 1.34%, 전국 자사고 1.10%,
외고 국제고 2.30%, 광역 자사고 2.26%가 지원하여 총 8.20%로 전국 중3의 약 12명 중에 1명은 특목 자사고에 지원했습니다. 작년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존치가 명시되며 2024학년도에도 특목 자사고의 지원 비율이 상승했는데 올해도 고등학교 선택을 좌우하는 여러 요건에 따라 중3 인원 대비 특목 자사고 지원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수치만으로 보자면 최근 3개년의 지원 비율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2028학년도 대입의 모습만 확정이 되었을 뿐 각 대학들이 어떤 전형 누수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반영하여 얼마만큼 모집하겠다는 것이 명시된 대입 시행 계획은 2026년 4월 말에나 발표됩니다. 따라서 올해의 고등학교의 선택은 그때가 돼서야 고교 유형별 유불리를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했다고 해서 무작정 특목 자사고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입시를 정리하면서 이제 겨울방학에 해야 할 일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결정했으니 막연한 불안감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입시를 위한 중요한 발표 시기는 총 4번입니다. 4년 예고제에 따라 중3 때 교육부에서 어떻게 입시가 진행이 된다라는 가이드 정도의 발표와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입시의 틀을 짜서 발표하는 것이 고1 8월 말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 학교별로 대학별 전형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고2 4월 말입니다.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내신 확보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교과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이것은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 활동 중 겨울방학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교과 연계 독서, 진로 연계 독서입니다. 아직까지 학생들이 지적인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책입니다. 진로가 정해져 있는 학생,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해서 독서의 기록장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지금 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기록에 남겨야 하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량의 확보입니다. 학생들이 목표를 정할 때 최선의 목표와 함께 부모님들은 마지노선을 정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학습 패턴을 확인하고 질적인 향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졸업 시즌이고 겨울 방학입니다. 저마다 해야 할 리스트를 만들어서 꾸준히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